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목사 김수문이 장계하였다. 6월 27일 무려 1000인의 외적이 무트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신이 날랜 군사 70인을 뽑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돌격하여 30보의 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살에 맞은 외인이 매우 많았는데 해병하지 않으므로 정노위 김직손, 갑사 김성조, 이희준, 보인 문시봉 등 4인이 말을 달려 돌격하자 적군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적으로부터 위협당했던 제주. 고려시대부터 끊임없이 순환사는 이어졌지만 제주에도 대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승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사람들의 용기와 패기, 그리고 도전 정신을 보여준 제주 대첩입니다. 1555년 명종 10년 6월 28일 명종실록. 제주에서 급한 장계가 올라왔다. 제주 목사 김수문이 급히 장계를 올리기를 이달 21일에 외선 40여 척이 보길도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1, 2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다는 화북포구. 제주 대첩 당시 왜구들이 1, 2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렸다는 곳이 바로 화북포구입니다. 조선시대 들어서 우리 제주에 최대 규모의 외적의 침입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을묘해변입니다. 1555년 6월 2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북포로 외선 40여 척이 들어오고 외적들이 약 1000여 명이 되어 화북포에 침입한 이 왜구들이 거루마을이라든가 사라봉 일대를 거쳐서 제주 읍성 동쪽 높은 산 위에 이제 진을 치고 제주 읍성을 바라다 보면서 공격을 해낸 것이죠. 이 제주 입장에서는 위험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1510년 삼포해란 이후 조선은 강력한 무역 제재에 불만을 품은 왜구들의 잦은 침입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명종이 즉위한 1545년부터 1554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입했는데요. 1555년 명종 10년 을묘 외변이 발생합니다. 제1차 을묘 외변은 1555년 5월 11일 70여 척의 선박과 왜구 약 6천여 명이 서남 해안 일대를 침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진포와 단량포로 상륙한 왜구는 진도 일대를 침탈한 후 강진과 장흥까지 진출하며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을묘해변을 전후한 시기 때 왜구들 보면 철환을 날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철환을 날렸다는 것은 즉 총기를 사용했다는 건데 단순한 해적 집단이라고 하기는 힘들 정도로 거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왜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습니다. 계속되는 왜구들의 무차별 공격에 영암성 또한 위험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도순찰사와 방어사를 내세워 전투를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때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달사 의병장과 의병들이었습니다. 5월 24일 날 새벽에 영암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애구가. 양달사 의병장이 의병들을 전부 다 이 산쪽으로 쭉 해서 거기에 매복을 시킵니다. 애구들이 옛날부터 우리 전라도의 이 사당패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깡제육군이나 아니면 줄타기 내는 걸 보이게 하니까 애구가 막 웃고 난리예요. 그 틈에 공격에서 애구가 일단 패배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퇴각하던 1000여 명의 왜구들은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555년 6월 21일 보길도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닻을 내립니다. 결국 이 왜구들은 충청도 북쪽으로 이제 그들의 공격을 해 나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 차단되어지면서 이들은 제주로 그 공격 노선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화북포로 상륙한 왜군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제주의 중심인 제주성으로 진격합니다. 화북포에 상륙한 외적의 병력 수는 1000여 명이고 거침없이 제주성으로 향하여 거의 뭐 반나절 만에 요 제주성 앞에 이제 도달하여 진을 칩니다. 이번엔 단순한 노략질이 아니었습니다. 해안 마을을 침입해 약탈했던 이전과 달리 1000여 명의 왜구가 제주 땅을 밟았을 뿐 아니라 이곳 제주성을 노린 것입니다. 제주성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주성 동성의 관문인 동문과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동쪽의 높은 언덕에 진을 친 왜구. 그들은 동문을 내려다보며 무차별 공격을 퍼붓습니다. 제주성이 무너지면 제주가 무너지는 것. 뺏기느냐 빼앗느냐 일촉즉발의 상황.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숨막히는 대첩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뛰어난 장수 김수문 목사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김수문 목사가 아주 날래고 아주 용감한 군인들이라고 효용군 70여 명이 먼저 동문 밖으로 나가서 왜군이 진친 곳을 뒤이겨 이렇게 이제 휩쓸고, 그래도 왜군이 이제 퇴병하지 않자, 물러나지 않자 다시 들어왔다가 바로 그 사인의 치마 돌격, 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 사인의 전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서 다시 동문 밖으로 나가 왜군 진지를 휩쓸어서 다니면서 왜적을 물리쳤던 거죠. 정병이었던 김몽근이란 사람이 화살을 쏘아 왜적장을 쓰러뜨리니 드디어 왜군들이 이제 후퇴하고, 김수문 목사의 치밀한 전략과 공격적인 그러한 리더십은 결국 제주대첩이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치마 돌격대라고 하는 이 제주의 민군들이었습니다. 적과 이제 한 30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을 타고 적진으로 급속하게 뛰어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구들은 상당히 흩어져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 제주가 왜구를 격퇴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전초가 됐던 것이죠. 뛰어난 김수문 목사와 70여 명의 효용군, 그리고 빼어난 제주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격한 치마 돌격대의 활약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둔 제주 대첩. 이 같은 승전의 기록은 명종실록과 김상원의 남사록,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최초의 승전사인 제주 대첩에 대해 제주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을묘외변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제주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혹시 외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 외구. 네. 아니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수업 시간이나 이런 때도 한 번도 안 들어요. 을묘외변 들어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사삼일에서 그 외로는 그거 외로는 깊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거 일본 좀 신병군 그런 거 정도 알지 뭐.
숨겨진 역사는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주 대첩이 더 이상 숨겨진 역사로 남을 수 없기에 최근 제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원래가 한 430년 정도 되죠. 임진왜란 일어난 지. 근데 기존의 순환사 연구에서 탈피해 제주 유일의 승전사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탐구하자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면서 지역의 정체성 문제나 지역성을 이제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탐색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후부터 지역사회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제주도 역사를 보면 거의 피해사 중심의 또 이런 이제 조명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주 사람들의 또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일들이 없는가 조명하면서 이제 제주 외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승전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나 미래 세대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고요. 제주는 늘 수탈과 침탈과 피해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담론화돼 있지만 그것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점은 제주 유일의 승전사인 을묘외변에 대한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제주민의 주체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접한 제주 대첩과 치마 돌격대에 대한 이야기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치 한산 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에 박재형 작가는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을묘외변의 이야기는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고 대다수의 제주도민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책이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든지 어떤 예술 쪽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70여 년 전 이 땅 제주에서도 큰 승리를 거뒀던 대첩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약 200년간 외적의 침입이 없던 제주에 일어났던 제주 대첩. 커다란 위기와 시련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은 하나가 돼 극복했습니다. 역사를 세우는 일은 미래를 세우는 일. 제주 대첩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제주의 자존, 미래를 밝히는 일일 것입니다. 안에 있던 2년생 진돗개 몸에 불이 붙은 겁니다. 바쁜 일이 있다며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의 권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와 유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 길을 잃은 아이들을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가 봅니다. 겨울이 내려앉은 청주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반려동물 보호센터. 이곳엔 아픔을 가진 수많은 반려동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반려동물 보호센터입니다. 유기유실 동물에 대해서 구조포획을 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입양자를 찾아서 동물들을 입양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주인과 멀어진 아이. 무슨 이유에선지 주인에게 버려진 아이. 각각의 이유로 이곳에 모인 아이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어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적이 드문 이제 농지에 그물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걸려 있는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만약에 발견을 못하셨으면 그 상태로 크게 사고를
날 뻔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발견된 것도 정말 운이었고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발견된 건 그나마 행운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든 아이들은 이곳 회복실에서 지내는데요. 표정에서부터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 친구는 어제 소방서에서 구조된 친구고요. 뭐 발견 당시에는 이제 덫에 걸린 상태로 다리가 걸려 있었어요. 목줄을 이 친구가 끊고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목줄을 잠깐 놓친 사이에 이제 덫에 걸려서 저희 쪽에 오게 된 친구예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몸집이 작고 연약한 아이들이나 새끼가 있는 이곳에는 또 다른 사연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작고 여린 아이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뭐 육거리 시장 부근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에 뭐 담겨진 강아지를 누가 발견했다고 하셔서 저희 가서 데려왔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쓰레기 봉투에 있었다고요? 저희가 들어있던 상태는 못 봤고요. 신고자분께서는 이제 꺼내서 옷, 뭐 털도 말려주시고 따뜻한 옷도 입혀서 보온을 좀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계셨어요. 저희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은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성격이 사납거나 아니면은 뭐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런 개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세요. 오늘도 보호센터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잔뜩 얼어붙은 몸, 불안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면 먼저 내장칩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방치나 학대 이런 정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길을 가지고 잠시 잃어버린 친구 같긴 해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보호센터에 들어온 아이들은 아픈 곳은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진 않은지 수의사를 통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자체 관련 부서로 신고하시는 게 첫 번째고, 저희가 도착할 수 있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보호가 힘들 경우에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 아니면 동물병원에 잠시 보호를 요청하시고 저희가 그 병원이나 가까운 뭐 소방서 경찰서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이후로 이곳에 들어오는 반려동물 수는 한 해 대략 1,500마리라고 하죠. 이렇게 주인 잃은 반려동물들이 센터로 자리하면서 센터에는 이 아이들을 돌봐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골든 리트리버 아이 산책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가나 봐요? 네, 여기가 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논길 따라서 주로 산책을 하거든요. 장재호 씨는 꾸준히 보호센터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군대 가기 전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다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왠지 둘이 친해 보이는데요. 원래부터 강아지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효리 님이 이제 유기견들 입양을 하셔서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동물농장 이제 프로그램 보면서 알게 되었고, 또 마침 휴학도 하고 또 시간도 약간 많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 웬일로 뛰냐 너? 도대체 누가 누구 운동을 시키는 건지. 이 아이들은 산책이 필수인데요. 봉사자들이 없으면 모두 산책시키기가 힘든 상황이죠. 어이구, 어이구. 박치기를 그냥. 서로 위로가 되고 행복해지는 이 시간. 이렇게 산책마다 이렇게 뛰어다니면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산책 마치면은 힘들어서 무조건 쉬어야 돼요. 장재호 씨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죠? 곧 있으면 군대를 가신다고. 네네, 맞아요. 얼마나 남으셨어요? 이제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이제 다들 군대 뭐 그 정도 남았으면 뭐 놀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오는 게 오히려 더 좀 재밌기도 하고, 얘네도 뭔가 저를 알아보는 듯한 느낌? 그러면은 뭔가 더 올 이유가 생기는 것 같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일손이 필요한 이곳에는 장재호 씨 말고도 목욕이나 산책 등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너무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같은 동물을 생물체로 대하면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나 싶고, 새로 입양하시려는 분들은
더 사력 있게 생각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호센터가 시끌시끌합니다. 이분들은 봉사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센터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는 뭐 먼저 보고 오신 아이 있으신가요? 입양을 위해 이곳을 찾아온 분들인데요. 나쁜 기억을 안고 들어온 아이들에게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이곳의 일 중 하나입니다. 입양률은 2022년에는 51%가 입양이 나갔습니다. 700마리가 넘게 입양이 나갔고요. 일정 규모가 있는 시에서는 가장 많이 나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리장 안에서 마음에 드는 반려동물을 고르고 값을 지불하는 거래가 아닌 요즘은 아픈 사연이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하실 시에 2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을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자부담을 40%가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15만 원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는 입양 전 무료로 내장형 동물 등록 칩 시술을 진행하고 간단한 질병 검사 등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독려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나 어플로는 포인 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체를 확인하시고 저희들에게 201-2298로 주시면은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애기 이름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이 칩에 등록해드려요. 드디어 입양을 결정한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이의 이름 짓는 것도 큰 고민이 될 텐데요. 최근에는 새복이 복만이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저희는 지금 해리포터거든요. 간달프? 어렵다. 간달프 괜찮네. 아니면 론 어때요? 론? 론. 여기 론 있잖아요. 론도 좀 소심해.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론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갈 일만 남았는데요. 아직은 얼떨떨한 표정이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한 얼굴로 만나겠죠? 집에 있는 동물들이랑 같이 가족같이 살아야 돼. 아프지 말고. 사람도 태어나서 이름이 있듯이 강아지들도 원래 유기 되기 전에는 이름이 불려졌을 텐데 저희들이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로 부르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유실된 동물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가정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들어온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을 나눠줄 준비가 된 아이들. 반려동물은 나의 기쁨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맞이하면 어떨까요? 이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아직까지는 밖에 돌아다니기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몸도 마음도 이렇게 추위에 떨 때는 따뜻한 곳에서 뭐 만들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기자기한 거. 뭐 향긋한 냄새 나지 않아요? 뭐지? 이쪽인데? 향긋해. 슬기로운 공방 생활 즐기러 가보자고요. 가장 먼저 들린 곳은 경북 안동시 평화동인데요. 향기에 끌려 들어간 곳은 바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공예 작품이라면 모두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공방 곳곳에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에서 기정 리포터가 무엇을 만들지 궁금해집니다. 세상에, 나 문을 열자마자 향기롭습니다. 향기 그윽한 곳에 사장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향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또 이쁘고 귀여운 것들이 가득한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석고방향제, 비누, 캔들 이렇게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에요. 아니, 이렇게 향기로
예쁜 작품들을 가져가서 집안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요. 그럼 저도 이쁘고 귀여운 걸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오늘 그러면 월령교 무드 등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안동의 상징 월령교? 많은 공예품 사이에서 무드등 방향제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월영교 석고방향제가 인기라고 하네요. 자, 드디어 제가 만들 방향제, 석고방향제 월령교입니다. 네. 안동의 상징이죠. 근데 다 만들어져 있네요, 선생님. 작은 속고 방향제 같은 거는 직접 와서 속고도 구워보고 굳혀도 보고 다 같이 하는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속고 방향제 월령교를 만든다고 하시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여기다가 대신에 채색을 하고 별도 뿌리고 뭐 문구도 적고 향도 고르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요. 이렇게 예쁘게 저도 한번 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등 방향제는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스스로 고른 색깔로 색을 입히고 석고 받침대에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맡아도 향기가 안 나네요. 네? 향기는 언제 들어가나요? 이제 원하시는 향을 여러 가지를 맡아보고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작은 병에 담아갈 거예요. 제주나무, 감쉘, 수소나. 향기 괜찮네요. 저는 이걸로. 좋아요. 이 앞부분에는 제가 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썼잖아요. 그럼 향을 넣으면 얼룩이 져서 이런 틈이나 아니면은 뒤편? 이렇게 뒤편에 하시면 이제 얘가 석고가 향을 머금어서 은은하게 날 거예요. 그래요? 네. 한번 뿌려볼까요? 네. 너무 많이 뿌리실 필요는 없고 한두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조금 지나면 얘네가 이제 흡수가 다 될 거예요. 향기 좋아요. 은은하네요. 야, 드디어 나만의 향기로운 월령교가 완성됐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덜 끝났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월령교 무드등이었잖아요. 무드등이면 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불을 한번 켜볼까요? 불이 있어요? 아, 우와. 특별한 방향제가 드디어 완성됐네요. 옆에 두고 자면 잠이 솔솔 잘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밖에 빛이 너무 밝아서 방법 있죠, 선생님? 네. 네. 오, 이 밤에 월령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상 끝났으면 불 켜주세요. 우와, 이게 센서등 같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드디어 최규정의 방향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로운 방향제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추억까지 어떻게 향기롭게 간직하세요. 다음 공방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가죽 냄새 그윽한 곳, 그리고 멋진 작품들이 가득한 곳. 여기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죽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죽 공방입니다. 네, 가죽으로 카드 지갑, 키링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라고 합니다. 기정 리포터는 무엇을 만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하루쯤이 뚝딱 될까요? 네, 가능하시고요. 짧은 시간에 이 카드 지갑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정성 들여서 이 카드 지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죽 공예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가죽 공방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이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걱정 없겠네요. 혹시 원하시는 색깔 있으세요? 여기 노란색 좋아합니다. 전 노란색 진짜. 카드 지갑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날카로운 가죽 단면을 다듬고 부드러워지면 봉제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엔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다 표시해뒀으니 어렵지 않겠죠? 왠지 모르게 또 바느질 하니까 또 이태리 장인만 한 땀 한 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작품 만들면서 이태리 장인의 아니 한국 장인의 가죽 장인의 같은 그 감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 진짜 가죽 장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똑딱까지 다 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제가 직접 조금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아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데 다 만든 거 맞죠? 네, 다 하셨는데 이제 본인 이니셜을 새길 수 있거든요. 한번 새겨보시겠어요? 오, 나만의 예쁜 지갑에 나만의 문구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할게요. 카드 지갑에 문구를 각인하는 작업도 공방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영어부터 특수 문자까지 모두 새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정 리포터는 과연 어떤 문구를 새겼을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된 것 같은데요. 오, 이쁘다. 제가 쓴 문구는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 예쁩니다. 예뻐요. 완성됐습니다.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아주 예쁜 게 있대요. 오, 저기 같은데요? 오, 이야, 예쁘다. 정화동에 위치한 오늘의 마지막 공방. 알록달록 무언가를 포장한 예쁜 보자기가 보이는데요. 베일에 쌓인 특별한 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배워볼 예쁜 아트. 네. 바로 이건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생긴 건 보자기 같은데요? 저희는 보자기로 포장을 해서 선물을 조금 더 품격 있고 좀 고급스럽게 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보자기 아트를 할 수 있는 공방이었네요. 고풍스러운 매력을 가진 보자기 아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보자기 아트는 먼저 어떤 보자기로 무엇을 포장할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기정 리포터는 상자를 포장하기로 결정했나 보네요. 선생님의 친절한 가르침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포장 완성!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선물. 예쁜 보자기 포장으로 선물하세요. 추운 겨울 안동 곳곳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마크라메는 아무 도구 없이 오로지 손으로만 실을 엮어서 섬유를 만드는 공예인데요. 매듭 짓는 동안 오롯이 본인 손에만 집중함으로써 잡념이 없어지는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크라메는 기본 매듭만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심을 교차해서 이렇게 조금의 모양을 넣어보는 거예요. 손까지 쫙 올리세요. 조금 더 양쪽.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쪽 잡아서 실끝을 오른쪽 위로 올릴게요. 올리고 나서 이 구멍 안으로 실끝을 한 번, 두 번, 한 번 더, 세 번, 기본 3번 넣고 나온 실, 위에 있는 실 동시에 담게요.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도 그랬잖아. 나 똥손인데 어떡하지 막 그러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고 이 마크라메는 특히나 실만 걸어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에 본인을 믿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쁘죠? 역시 레드. 오늘 뭐 만들어 오셨어요? 저 자이언티한 가방 만들러 왔어요. 네.
자이언트 야는 계절에 상관없이 다들 많이들 하셨는데요. 요즘에 벨벳이라는 얀이 나오면서 특히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따뜻해서 추운 겨울날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짧은 실 한 20cm 정도 놔두고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원 뒤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긴 실을 잡아서 빼내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 앞쪽에서 뒤쪽으로 손가락 2개를 넣고 긴 실을 잡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했어요. 그죠? 요까지가 가방의 바닥 부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두 번째 코에서 밑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옆에 있는 첫 번째 코랑 키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 그죠? 딱 이렇게. 자, 이제 뒤집을 건데 얘가 측면이죠. 모서리 부분이죠, 그죠? 얘를 각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 얘를 딱 눌러서 뒤집어줄게요. 이쪽도 똑같이 눌러서 뒤집습니다. 이 긴 실들을 이제 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코끼리 서로 최대한 붙여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양이라 생각하시고 간격이라 생각하시고 빼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좁은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입구 쪽은. 근데 선 입구는 좀 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조개 껍질처럼 요 모양이 저는 참 마음에 들거든요. 처음에 뜨개실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사슬뜨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겨울 취미생활 따뜻하게 매듭 엮으러 오세요. 바다에서 잡아 올린 이 감성도 크게 오세요. 오, 바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빛깔 너무 좋습니다. 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 요리는 누가 해주시나 이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낚시를 하셨던 프로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리를 직접 하신다고요? 네, 제가 직접 감성돔을 요리해드리겠습니다. 셰프님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야, 여러 가지 하시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감성돔 맛있게 먹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오늘 어떤 요리 합니까? 오늘 드실 거는 일단은 회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회로 드시고 그다음에 불숙회라고 해서 껍데기를 살짝 익히는 요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어죽. 네. 그다음에 대가리를 살짝 졸여서 간장으로 졸여서 먹을 수 있는 간장 조림. 조림까지 한 서너 가지 정도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Waiting here patiently for you to say that you sent him on his way. You sent him on his way. And I know you're worried, been tossing and turning. It's 대동맥으로 들어가서 정맥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But it's time. You knew he was no good, had to let him go. You'll be fine. 그 귀한 겨울철 감성돔이 이제 밑작업을 다 했습니다. 네, 다 됐어요. 자, 이제 다음 작업 어떤 작업부터? 자, 이제 뼈하고 살하고 분리를 작업을 해서 일단 회하고 불숙회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통 배에서 내 배하고 감성돔 배, 생선의 배 이렇게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배와 배를 마주보고 쑥쑥.
바다에서 딱 잡아 올렸을 때의 감성돔의 그 느낌과 네. 또 이렇게 또 회를 탁 칠 때의 느낌은 네. 또 다른 맛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손맛이 또 다른 손맛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 네. 보통 심장을 때린다고 하거든요. 아, 낚시 손맛 심장을 때린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칼이 심장을 때리죠. 칼이. 또 그건 또 다른 맛이 또 그렇죠, 손맛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한 장. 한 장. 한 장 떴어요. 야, 이 손바닥으로 이게 보세요. 이 정도 크기요. 네 손바닥으로 하나 가려주잖아. 와, 엄청난 크기. 회로 먹었을 때 감성돔 같은 경우는 다른 회와 다르게 좀 약간 식감이나 맛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먹는 감성돔은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하다. 네, 쫀득쫀득해요. 식감이 좋네요. 네네, 식감이 무지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봄이 되면 4월에서 5월 달 되면 얘들이 산란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리가 날 때는 얘들을 먹지는 않습니다. 맛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보리 필 때 나는 감성돔은 보리밭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불숙회 만들 거예요. 불숙회.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말리죠. 이렇게 하면 말리죠. 이쪽으로 들었어. 네,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 회 먹을 때하고? 이 표피 밑에가 지방이 있어요. 네. 그 지방이 이 불에 의해서 녹아요. 녹은 다음에 얘를 다시 냉각을 시키면 굉장히 고소한 맛으로 바뀌어요, 그 지방이. 아, 맛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 네. 일반 회하고 다르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껍질을 불로 익혔기 때문에 그 껍질에 고소한 맛이 있어요. 불맛이. 불향이 있네, 네, 불향이. 불향이 회인데 있습니다. 불향이 나. 네. 제가 직접 만든 맛 간장으로 이렇게 졸인 거예요. 4대 1 정도. 물 4, 간장 1 정도. 이렇게 해서 졸여낸 거예요. 간장이랑 물만 넣으면 되는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끓여내면 되는 거예요. 네네, 한 10분 정도 끓여내면 돼요. 생선 구이를 오븐에 구워낸 거하고 일반 저희 생선 구이기에서 구워낸 거하고는 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기름 좀 쫙 빼면서. 네, 그래서 이 뼈가 아주 바삭바삭한 정말 바삭처럼 맛있어요. 야, 드디어 감성돔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다니. 셰프님 감사합니다. 아우, 저는 고맙습니다. 우리가 회부터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회부터. 회를 그냥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자, 이거는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불숙회. 자, 요거는 불숙회예요. 이렇게 간장을 찍어서 넣으시고 와사비 살짝. 부추는 살짝 올려서. 야, 이건 지금 일반적 회가 아닙니다. 불숙회. 살짝. 이건 약간 생선구이를 같이 먹는 느낌인데? 네, 맞아요. 우리 고등어구이가 기름이 많잖아요. 맞아요. 너 고등어구이 딱 먹으면은 고등어구이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기름진 생선구이의 맛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어. 회인데 신기하다. 네. 바삭바삭해요. 이거 다 못 된 거죠? 과자예요, 과자. 세상 어떤 비스킷을 잘 만드는 회사여도 이거보다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이렇게 말해도 돼? 소리부터 미쳤어요. 이거 소리가 진짜 제 머리 끝까지 올라옵니다. 바삭바삭 하면서
덕분에 정말 화로운 재벌집 막내 손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정말 이 시기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감성돔. 네. 손맛도 볼 수 있고. 예, 입으로도 맛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다양한. 올겨울 혹시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좋을까 고민하신다면 정말 맛있는 감성돔으로 건강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감성돔이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Let's get together, we can talk about the weather, almost anything you like. Now we're all together